전 세계 해외 미디어와 수많은 평론가들이 한국의 사극 신작을 보고 일제히 머리를 감싸주며 충격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셨나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역대급 사건이 2026년 글로벌 스트리밍 시장에서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영국을 비롯해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브라질까지 전 세계 미디어들이 일제히 한 한국 드라마를 향해 찬사를 쏟아내며 그동안 자신들이 알고 있던 한국 드라마의 공식이 완전히 착각이었다고 고백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도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이토록 까다로운 서구권 언론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고 전 세계 80개국 탑10을 휩쓸어버린 것일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신작 드라마 동궁입니다. 사실 영국 내에서 엄청난 언론 영향력을 자랑하는 저명한 대중 매체 메트로 UK는 최근 동궁이 공개되자마자 시청자들의 미친 듯한 폭발적 반응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걸작이라는 헤드라인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서구권의 대형 매체에서 한국 사극을 향해 단 한 자의 흠도 찾을 수 없는 걸작이라는 표현을 직설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메트로 UK는 왜 이 드라마를 향해 이러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것일까요? 기사에서는 동궁이라는 작품이 가진 독보적인 매력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동궁은 초반에 전형적이고 익숙한 사극과 판타지 요소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듯하지만 그 순간을 지나자마자 곧바로 이 드라마만의 독창적인 세계관을 폭발적으로 펼쳐 보이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형적인 한국 드라마 속 남녀, 주인공들의 익숙한 관계처럼 보이는 순간조차도 그 클리셰를 단숨에 깨부수고 예측 불가능한 서사로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경이롭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여기서 기사가 강조한 전형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풀어드릴 수많은 해외 반응과 문화적 분석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전형성의 탈피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메트로 UK 기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러한 특이한 구성과 더불어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귀신과 괴물들에 대해서도 극찬을 이어갔습니다. 보통 서구권의 공포물이나 일반적인 괴물 콘텐츠에 등장하는 크리처들은 시청자들에게 그저 순간적인 자극과 징그러운 기괴함만을 안겨주기 위해 일회성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동궁 속 괴물들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의 고유한 설화와 오래된 전설 속 존재들을 매우 적극적이고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활용했다는 점이 외신들을 완전하게 매료시킨 것입니다. 각각의 귀신들에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악당이 아니라 저마다 독자적인 외형 디자인과 인과관계, 그리고 서글픈 사연과 동기를 명확하게 부여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존재가 조선 궁궐이 품고 있는 깊은 역사적 비극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 서사적 몰입감을 미친 듯이 끌어올린 것입니다. 또한 작품 속에서 흐르는 음양의 기운이라는 동양적인 철학 개념을 통해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서로 부딪히고 균형을 이루는 과정을 다룬 것도 서양 시청자들에게는 머리를 맞은 듯한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이 작품이 분명 귀신이 나오고 기괴한 아우라가 넘치는 공포 판타지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극단적이고 불쾌한 자극만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의상인 한복과 고전 설화를 기묘하게 비틀어 만들어낸 귀신들의 디자인은 2026년 현재까지 공개된 모든 스트리밍 작품들 중에서 단연 으뜸가는 압도적인 비주얼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수많은 이유 때문에 메트로 UK는 동궁을 향해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걸작이라는 최고의 헌사를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매체가 동궁을 올해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경이로운 영상미 때문이었습니다. 경기도 연천의 고즈넉한 궁궐과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촬영된 이 작품은 화면 하나하나가 마치 한 폭의 고전 명화를 보는 듯한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요즘 넷플릭스 특유의 어두컴컴하고 답답한 화면, 분위기에 지쳐있던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동궁이 보여준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감과 섬세한 카메라 연출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밝은 햇살 아래에서 미세하게 빛나는 한복 특유의 고운 질감과 문양, 그리고 사극 장르의 품격을 한 단계 격상시킨 고급스러운 특수효과 기술까지 어우러져
2026년 가장 아름다운 한국 드라마라는 평가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도 동궁이 2026년 선사된 한국 콘텐츠 중 가장 아름다운 영상미를 자랑한다는 평가에 100% 동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수많은 대작 한국 드라마들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만 영상미라는 단 하나의 엄격한 기준만 놓고 본다면 동궁은 단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신은 이 드라마가 가진 화려한 궁중, 사극의 외피 뒤에 숨겨진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며 겉으로는 화려한 사극이지만 그 내부의 서스펜스와 스릴은 한국형 아포칼립스의 전설인 킹덤이나 스위트홈이 주던 긴장감에 훨씬 가깝다고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물론 외신 평론가가 무조건적인 찬사만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주혁 배우가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복귀작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존재감과 캐릭터 몰입력, 노윤서 배우가 냉철한 외면 뒤에 숨겨진 따뜻한 내면을 오가는 신들린 연기력, 조승우 배우와 장영남 배우의 무게감 넘치는 탄탄한 연기 내공에 대해서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품 초반부에 등장하는 작고 귀여운 영혼 캐릭터인 겁먹살이에 대해서는 정통 공포물의 어두운 분위기와 다소 어울리지 않아 공포감을 반감시키는 요소로 작동했다고 살짝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부분은 지극히 개개인의 취향 차이일 뿐입니다. 한국 전통 설화 속 자연 정령이나 아기자기한 요괴에 익숙한 우리 시청자들에게 이 겁먹살이라는 존재는 공포물 속에서 숨통을 터주는 사랑스러운 마스코트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겁먹살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해외 시청자들이 얼마나 미쳐 있는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메트로 UK는 약간의 호불호를 감안하더라도 동궁이 2026년 현재까지 등장한 한국 호러 드라마 중 단연 으뜨지라며 설화를 활용하는 독창적인 방식과 압도적인 영상미만으로도 시청할 가치가 차고 넘치는 절대적 작품이라고 총평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가 소개한 해외 시청자들의 실제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동궁을 밤새워서 다 봤는데 진심으로 말문이 막혀버렸다. 올해 내가 감상한 드라마 중 단연 최고였으며 모든 것이 완벽했고 단 하나의 단점도 찾아볼 수 없었다. 호러와 판타지가 이토록 완벽하게 결합된 작품은 내 인생에서 처음이다라는 격한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외신에서 쏟아지는 호평 기사는 끝이 없을 정도로 넘쳐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의 포문을 이 기사로 연 이유는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한국 문화의 위대한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다크 판타지 장르에 특화된 전문 리뷰, 매체의 반응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포와 스릴러, 판타지 장르만을 전문적으로 비평하는 세계적인 매체 헤븐 오브 호러는 호러 마니아들 사이에서 엄청난 신뢰를 받는 권위 있는 곳입니다. 이 매체의 전문 평론가는 동궁이 사극이라는 고전적 배경 위에 호러와 판타지를 결합했기에 자연스럽게 한국의 대표작 킹덤과 비교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킹덤이 서구식 좀비 아포칼립스에 초점을 맞췄다면 동궁은 한국 고유의 신화와 민담에 나오는 다채로운 악령과 귀신들이 만들어내는 독창적인 괴물, 세계관이 중심이라고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평론가 자신이 평소 좀비 장르를 훨씬 더 선호하는 개인적 취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동궁이라는 작품이 보여준 압도적인 완성도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한 사실입니다. 특히 귀를 사로잡는 탁월한 사운드, 디자인과 입체적인 음향, 연출은 공포의 깊이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극찬했습니다. 호러 매니아의 관점에서 동궁은 전반적으로 너무 아름답고 정교하게 제작되어 눈이 호강하는 작품이다. 화려한 비주얼과 가슴을 울리는 사운드, 그리고 복잡하게 꼬여있는 미스터리 스토리가 3박자를 이루고 있어 킹덤을 감명 깊게 봤던 해외 시청자라면 누구나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취향을 넘어설 정도로 작품의 완성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솔직한 고백이야말로 동궁이 가진 진짜 무서운 힘이 아닐까요? 이러한 수많은 전문 매체들의 쏟아지는 찬사와 함께 글로벌 대중들의 반응도 폭발적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OTT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패트로 기준으로 동궁은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80개국 탑 10에 순식간에 진입하며 엄청난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 연예 매체 무비웹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동궁은 현재 로튼 토마토 신선도 지수 100%라는 기적적인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튼 토마토 신선도 100%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작품을 감상하고 평점을 남긴 서구권 전문 평론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 드라마를 꼭 봐야 한다고 추천했다는 뜻입니다. 단 한 명의 비판표도 나오지 않은 완벽한 만점 상태라는 것입니다. 무비웹은 넷플릭스의 글로벌 메가 히트작 위쳐가 보여주었던 초자연적 판타지와 시대극의 결합이라는 매력을 동궁이 이어받으면서도 조선시대라는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시공간 속에서 차원이 다른 세계관을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선도 100%를 던진 세계적인 비평가들의 실제 평가를 들어보면 더욱 소름이 돋습니다. 한번 정주행을 시작하면 도저히 중간에 멈출 수 없다. 기괴하면서도 매혹적인 괴물, 디자인과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미스터리가 시청자들을 강제로 다음 회차로 이끌어버린다. 2026년 찾아온 첫 번째 K-드라마 블록버스터이며 눈부시게 아름다운 예술작품이다라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자, 이 정도면 동궁이라는 드라마를 왜 전 세계가 열광하며 시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채널처럼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과 한류의 깊은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에서는 이 드라마를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가진 고유한 정서가 전 세계에 어떤 울림을 주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정서 중 하나가 바로 정이라는 개념이죠. 사실 정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감정이지만 최근 한국의 웹툰이나 소설 드라마를 해외 언어로 번역하는 외국인 번역가들에게는 머리를 쥐어뜯게 만드는 가장 고통스러운 단어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왜냐하면 영어나 유럽권 언어에는 정이라는 단어를 1:1로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정 들었다 혹은 정 떨어졌다라는 표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정은 단순한 친밀감이나 엠퍼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쌓이고 축적된 온갖 슬픔과 기쁨, 애증과 연민이 얽혀있는 복합적인 감정의 집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이라는 단어만큼이나 해외 번역가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또 하나의 위대한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이라는 정서입니다. 물론 세상 모든 나라에는 그 나라 민족만이 공유하는 고유한 문화적 정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는 부족하고 소박하며 오래된 것에서 깊은 아름다움을 느끼는 와비사비라는 정서가 존재합니다. 덴마크에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넘어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가리키는 휘게라는 유명한 단어가 있죠. 스웨덴에는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는 라곰이라는 정서가 있고 독일에는 타인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며 묘한 쾌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샤덴프로이데라는 독특한 단어가 존재합니다. 그나마 우리 민족의 한이라는 정서와 가장 유사하다고 평가받는 것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가슴속에 품고 사는 사우다지라는 개념입니다. 사우다지는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지나간 시간이나 사랑했던 사람, 혹은 먼 고향을 향한 애타는 그리움과 슬픔을 뜻합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드린 긴 설명조차도 그 나라 민족들이 실제로 가슴으로 느끼는 깊은 정서에 비하면 턱없이 부실하고 거친 설명일 뿐입니다. 이처럼 특정 국가나 민족이 가진 고유한 정서를 타국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이해시키고 전 세계적인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엄청난 난제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드라마 동궁이 그 불가능했던 과제를 완벽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영혼 속에 새겨진 한이라는 깊은 정서를 지금 넷플릭스라는 매개체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의 가슴 속에 깊숙이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저명한 영화 드라마 전문 매체 오브세르바토리 두 시네마는 동궁에 대해 분석하면서 이 작품은 한국의 공포와 민속 설화를 하나로 정교하게 엮어낸 최고작이며 작품의 가장 깊은 중심에는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정서인 한이 우뚝 자리 잡고 있다고 전 세계에 소개했습니다. 브라질 매체는 이렇게 썼습니다. 동궁이라는 드라마의 모든 서사를 움직이는 진짜 근원은 한국 특유의 개념인 한이다. 한은 오랫동안 가슴 속에 캡캡이 쌓여온 깊은 원한과 슬픔이다. 이것은 단순히 드라마의 배경 설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속에 등장하는 모든 공포와 기이한 현상들을 움직이는 강력한 원동력이다. 이러한 한국 고유의 개념이 동궁을 서양의 흔한 스릴러나
공포물과 완전히 차별화시켜주는 위대한 요소이다. 동궁은 단순한 핏빛 복수극이 아니다. 이 작품 속 귀신들 역시 아무런 이유 없이 생사람을 괴롭히는 악마 같은 존재들이 아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깊게 맺혀 있는 한이야말로 이 작품의 모든 서사에 정당성과 설득력을 부여하는 핵심이다 하는 단순한 슬픔이나 원망, 상처라는 단어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오묘하고 복잡한 의미를 품고 있다. 억울함과 상실감, 아련한 그리움, 분노, 그리고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집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동양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서구권의 전형적인 복수극은 주인공이 원수를 처단하고 복수를 완성하면 모든 이야기가 완결된다 하지만 한국의 한은 원수를 죽여 복수를 완수한다 해도 가슴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한을 풀어준다라는 한풀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동궁에 등장하는 귀신들은 서양인의 눈으로 볼 때는 그저 사람을 해치는 악한 존재로 보일지 모르지만 한국의 관점에서 그들은 억울하게 죽어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 불쌍한 원혼들이며 이들의 한을 풀어주는 과정이야말로 이 드라마가 가진 가장 깊은 매력이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구 반대편 브라질의 평론가가 한국인의 한과 한풀이라는 오묘한 철학적 개념을 이토록 정확하고 깊이 있게 파악하여 전 세계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이것은 단순히 한국어 단어의 아름다운 음절이 알려지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우리 민족이 오랜 역사 속에서 축적해온 영혼의 결합체이자 깊은 문화적 DNA가 전 세계인들의 심장을 울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자국 고유의 깊은 정서를 전 세계 대중문화의 중심부로 끌어올려 글로벌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강력한 콘텐츠, 파워를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몇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전통 사극과 판타지라는 장르 속에 이러한 한국적 정서를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이를 전 세계 흥행 1위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는 미친 듯한 창의력과 제작, 역량을 갖춘 문화 강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힘에 더해 우리나라의 전통 역사와 무속 신화, 민간 설화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를 매료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IP라는 사실을 증명해준 작품이 바로 동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의 타임지 역시 깊이 공감하며 집중 조명했습니다. 타임지는 동궁의 결말과 전체 세계관을 미시적으로 해부하는 특별 기사를 게재하며 한국 사극이 가진 세계관의 방대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타임지는 동궁이 단 8부작이라는 제한된 회차 안에 놀라울 정도로 웅장하고 정교한 세계관을 담아냈으며 그 바탕에는 한국의 고유한 무속 신앙에 기반한 영혼의 세계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품 속에는 저마다 다른 성격과 형태를 가진 영혼들이 등장하는데 한을 품고 이승을 헤매는 귀면, 미련 때문에 저승으로 가지 못하는 귀, 깊은 억울함 속에서 복수를 갈망하는 원귀, 그리고 살아있는 인간을 해치며 완전히 타락해버린 악귀의 구분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동궁은 전통적인 불교적 세계관과 민간 신앙의 요소는 물론이고 조선시대 야사와 민담에 스치듯 등장하는 미지의 존재들까지 섬세하게 캐릭터화하여 작품 속에 녹여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해외 시청자들 사이에서 한국판 베이비 그루트라는 매력적인 애칭으로 불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겁먹살이입니다. 넷플릭스 본사 역시 이 겁먹살이 캐릭터의 폭발적인 인기를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공식 채널을 통해 겁먹살이 스페셜 영상을 긴급 공개할 정도였습니다. 이 캐릭터는 극 중에서 구천이라는 인물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뜻밖의 반전과 깨알 같은 귀여움을 선사하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무려 3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변함없이 구천의 곁을 맹목적으로 쫓아다닌다는 스페셜 영상이 공개되자 해외 팬들은 그야말로 자지러지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외 시청자들은 댓글을 통해 이것이야말로 베이비 그루트를 뛰어넘는 조선시대 버전의 귀요미다. 구천과 이 작은 정령 사이에 흐르는 끈끈한 유대감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넷플릭스는 당장 시즌2에 겁먹살이를 무조건 등장시켜라. 이 사랑스러운 존재를 주인공으로 하는 스핀오프 애니메이션을 제작해달라고 열광적인 청원을 넣고 있습니다. 해외 서구권 언론이 초반에 공포감을 낮춘다고 살짝 지적했던 그 캐릭터가 오히려 전 세계 대중들의 마음을 완전히 뿌리째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상적인 세계관을 구축함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역시나 조선시대라는 시대적 배경이 주는 아우라입니다. 과거 대장금부터 시작하여 킹덤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수백만의 열성, 팬덤을 보유한 한국 사극 장르의 막강한 위력이 동궁을 통해 다시 한번 천하의 위용을 떨친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유명 영화 및 드라마 비평 매체인 치네마 세리 TV는 한국의 사극이 멈추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탈리아 매체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 신분을 초월한 금지된 사랑, 궁중 내부의 음모와 배신 등 기존 사극이 가진 고전적인 공식 위에 동궁은 초자연적 공포와 다크 판타지를 완벽하게 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사극을 탄생시켰다고 극찬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